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의 진실이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GM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산 경제, 나아가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단기적인 금융과 세제, 고용뿐 아니라 사업 재편과 연구개발 등에도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에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R&D 우선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와 연계해서 그 공장의 그 스마트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 여론과는 달리 미래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기지 육성이나 제3자 매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기도 합니다. 제3자 매각에 대해선 기술력만 빼갈 우려가 큰 외국 자본보다는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인데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산업,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 가장 심대하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 GM에 대한 경영 실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군산공장과 관련한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군산시 상인연합회는 우리 정부가 한국 GM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군산공장 가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며 고용 승계를 전제로 군산공장 매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하반기쯤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 그러나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주도로 간척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쯤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 우선 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제협력용지 간척을 시행하고 이후 토지 매각 수익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서는 이제 국제협력용지 그 부분을 선도 지역으로 해서 매립을 하게 되고 잼버리 예정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을 하는 걸로. 하지만 탄소소재 지원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국가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건립은 불투명합니다. 당분간 자치단체가 기술 개발과 해외 수출 등을 산발적으로 지원할 형편입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유보되면서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도 차일피일입니다. 600조 원 규모 연기금에 국내외 투자 등 자산 운용을 맡을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금융전문대학원이 있지만 이런 대학원에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공단에 적합한 인력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 같은 현안이 지역 특혜나 자치단체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과제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논리 개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67년 전 임실에서 일어났던 비극의 진상을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의 산 중턱에 있는 폐광산. 일제감정기 일본이 금을 캐기 위해 개발한 곳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3월 16일 인근 마을 주민 등 수백 명이 폐광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작전에 나선 국군과 경찰이 사흘간 폐광 입구에서 마른 나뭇가지 등을 태우자 연기에 질식한 겁니다. 연기를 피해 광산 입구로 뛰쳐나온 주민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인과 경찰들에게 무참히 총살당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중에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76살 최원주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인민군을 피해 이곳에서 숨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야 했던 최 할아버지는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인가 너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 안 하고는 이거 우리가 면 못 써. 그러고는 얼굴을 딱 이렇게 비키고는 아버지인가 봐라 그리 본 게 키거든. 81살 박순남 할머니는 생지옥 같은 학살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당시 15살이던 박 할머니의 어머니와 두 오빠, 새언니는 모두 폐광안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박 할머니 등 생존자 50여 명은 군부대로 끌려갔고 군인 중 아는 얼굴을 만난 박 할머니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안 양반이 나를 부으러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참 운이 좋다. 내일 다 이 사람들 다 총살 씹을 텐데 운이 좋다 그래갖고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박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바로 옆에서 숨져간 어머니의 모습이 자주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젊어서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간 게 더 그래. 나 혼자만 품고 있었지.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이곳에서 숨진 희생자는 최대 400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 사위를 통해 공식 인정받은 희생자는 47명에 불과합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념과는 관련이 없는 평범한 농민들이었지만 좌익으로 몰려 숨진 상황. 많은 유족이 이런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때놓고 본 게 전빨시 사람들은 없고 전부 양면들이야. 전부 지금 죽은 사람들 79를 찾아온 유족들 이 사람들을 좀 살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 돼. 전부 양면들이야. 전부 그때 없이 불쌍한 사람들. 가해자인 군과 경찰은 이 비극적 사건을 성공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왜곡해 기록으로 남겼던 것으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 사위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성사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급력도 주목됩니다. 도의원들이 오는 6월 시장 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도의원 5명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했고 추가로 4명이 사퇴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일 군수 예비 후보 등록에 맞춰 많게는 도의원 6명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남원 임실 순창의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남원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박용섭, 김영권 후보가 다음 달 14일까지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이상현 전 도의원이 등록했고 현 이환주 시장도 상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북적 영국인들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을 낳고 은폐시키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자고 나섰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다 같이 목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극인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최근 성폭력 3건이 잇따라 고발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가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철저하게 작업 환경에서 분리하고 피의자는 최대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극인들의 이런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전북 지역 9개 여성단체도 연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된 성폭력이 대부분 위계에 의해 발생했다며 구조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문화가 문제라고.
진상조사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빨리 더 끝내고 덮자라는 식의 태도를 벗어나서 많은 정보들이 폐쇄적이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되면서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계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지역 한 대학교 교직원이 지난 2014년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고소된 교직원이 사표를 냈으며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임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익산시 오산면의 한 건물에서 기름 묻은 장갑을 고의로 전기난로 근처에 놓아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사무실 임대료가 계속 밀리면서 건물주 66살 윤모 씨가 나가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3살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 씨는 그제 새벽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 시내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전라감영터에서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전통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국비 등 46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하고 안전한 보행로와 전통식당, 고미술품 가게 등 지역 자원과 어우러진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